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애플 관련주 한번 볼까요? 이슈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현지 시간으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12일 오전 10시에 신제품 3개 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화제를 모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 LG이노텍 왕년에는 진짜 애플 관련주로 뭐 나왔다 하면 막 상승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뉴스가 나와도 그냥 미지근하죠. 주가 움직임 0.6% 하락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1.6%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또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슈 하나 체크해드리고요. 코백스, 콕콤 오늘 이 두 종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 내년부터 CCTV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요. 인터폰이라든지 도어락 그리고 CCTV 등을 만드는 보안 장비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맥스가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치솟고요. 코콤이 12% 넘는 급등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 잘 나갔었는데 주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대 주주가 지분 가지고 있던 것 중에 3.06%를 매각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나와요. 담보대출 상한을 위해서 그러하였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또 싫어하는 얘기가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했다라는 거잖아요. 4.8% 하락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주 가운데 컴투스를 볼까요? 강합니다. 5.8% 넘는 상승으로 장 초반부터 이런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10월에 새로운 신작 스카이랜더스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흥행 기대 이거 장담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5만 5천 원 선에 놓였는데 진짜일까요?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챙길 거고요. 원익큐브 보겠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이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줄어드는데 휘어지는 스마트폰이 나온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삼성이 이 시장에 판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 애쓰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쪽 업체들에게 이 패널을 공급할 것을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포 그리고 샤오미 이쪽으로의 납품이 확정이 된다면 또 시장 빨리 클 수 있다는 지적이고요. 원익큐브가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소재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각되면서 21% 급등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매출이 상승 국면으로 재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점진적으로 한한령이 해제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요. 이제 면세점주들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시각들 지배적인 가운데 신세계를 놓고 한번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1.57%의 상승입니다. 올해 상반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제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테마감리 불확실성 해제되면서 제약 바이오주들 다시 날개를 좀 다른 듯 보이는데요. JW생명과학 크게 오르고요. 또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도 신라젠 10%까지 상승폭 키워놓습니다.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3%대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 흐름 좋습니다. 추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그들의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들에게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떠세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주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제약바이오주가 약했었던 게 이제 업종에서 실적이 안 나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 회계 리스크 이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도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바이오주도 회계 기준을 좀 변경을 하면서 이런 회계 감리 이슈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만큼 펀더멘털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라든지 이제 JW 중해제약의 아토피 치료제라든지 그 해외 기술 수출 얘기가 예전보다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주의 실적 가시성을 좀 높여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약가인하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제약주의 악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약가 인하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약간 그 가격을 내리는 것이고 그거에 맞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이오시밀러 업체란 말이죠. 똑같은 효능을 내면서 가격은 싸니까요. 그런 만큼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를 중심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올 가능성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그럼 좋아요를 줄 수 있겠네요. 일단
첫 마디가 긍정적으로 본다 하셨으니까요. 네, 저는 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최근에는 이제 뭐 좋지 않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외적인 그런 네. 리스크도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지금 위치에서는 확실히 좀 좋아요 의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본다면 어떤 쪽, 뭐 많잖아요. 정말 너무 많아서요.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약관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만큼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 들 수 있겠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 회계 이슈가 100%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셀트리온 삼형제 중심으로 좀 관심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또 막 안 좋은 얘기들 나오면서 막 어니 쇼크 기록하면서 막 3인방 모두 막 하락하곤 했었잖아요. 네네. 오히려 그게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다면 근데 신구적으로 접근하기 좀 어려울 텐데 네. 말씀하셨던 그런 단기적인 실적 부진이나 이런 부분들로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분명한 실적 턴어라운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셀트리온 3인방 그리고 이제 뭐 3반은 조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죠. 일단 제약바이오주 좋아요 의견 놓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세계 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어떤 좋은 얘기들이 슬슬 들리고 있고요. 면세점 매출 뭐 이거는 잘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신세계 분석해 주십시오, 팀장님. 네, 지금 유통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과대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 많이 빠졌어요.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현재 시점에서는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면세점 매출 기존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보시면은 그 중국인에 대한 한국 관광을 조금씩 해제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면세점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고 이 신세계가 그 강남전에 대한 그 리뉴얼을 마치고 재오픈을 했어요. 지금 재오픈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외국인 매출이 한 20-3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신세계 하면 생각나는 게 신세계 백화점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이루고 있는 매출인데 3분기에 이제 그 백화점 매출 성장률이 한 5%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오프라인 매출도 정체에서 회복 국면으로 진입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추석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백화점의 네. 매출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점진적으로 감안한다면 지금은 호재가 좀 더 많은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좋아요. 그럼 찍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 뭐 나쁘게 볼 이유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나쁘게 본다면 뭐 좀 느리다? 네, 요거 말고는 상승이 더디게 진행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종목 자체가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니까 올라가도 네. 빨리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투자 관점에 있어서 좀 여유를 가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좋아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통주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신세계가 좀 매력이 좀 많이 있다 쪽에 놓을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네, 다른 유통주 대비해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유통주 자체가 업황이 그렇게 좋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긴 하죠. 소비 심리도 안 좋고 위축되어 원달러 있으니까. 환율도 네. 상승하는 쪽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유통주 내에서도 이제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이 선별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신세계는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신세계에 대한 의견도 좋아요로 갈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종목을 보겠습니다. 원익큐브. 진짜 곧 저런 휴대폰을 우리가 손에 쥘 수 있게 되겠죠? 돌돌돌돌 말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이제 휴대폰을 삼성이 나 이거 먼저 만들겠다고 뛰어들고 있고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요. 원익큐브 뭐 말고도 많을 거예요. 거기 관련한 종목들로 거론되는 것이. 네네.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 가능할까요? 네, 폴더블 스마트폰은 이제 기회 요인이기는 하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궁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문제는 뭐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 원익큐브가 그 신규 사업으로 은나노 와이어 사업을 추가를 했는데 이 은나노 와이어가 플렉서블이나 폴더블을 구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플렉서블 관련주로 묶여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시장 업체 조사에 따르면 폴더블 패널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 100만 대에서 내후년엔 500만 대로 5배가 1년 만에 뛸 것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수급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폴더블이나 플렉서블 스마트폰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혁신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는데 크기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화면이 크면은 이제 쓰기는 좋을 텐데 네,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할 테고 그렇죠. 네, 휴대성을 보자면 작은 게 좋은데 쓸 때 좀 답답함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 폴더블 플렉서블이기 때문에 사실상 혁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용화 시기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해결해야 될 요인들이 많죠. 맞아요. 뭐 접거나 말게 되면 폭발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은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된 스마트폰도 폭발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 플렉서블이나 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정성 테스트가 반드시 거쳐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얼마일까요? 이게 나오게 되면은. 그러네요. 만약에 진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웬만한 스마트폰도 100만 원 호가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최소 네. 200만 원 이상은 봅니다. 그래서 네. 그 가격을 주고 선뜻 사기가 뭐 얼리 어답터가 아닌 이상은 쉽지는 네, 않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런 가격을 다운시키려면 기술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폴더블 스마트폰 뭐 매력적인 그런 이슈인 것은 모멘텀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런 만큼 관련 종목군들도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좀 급등락을 많이 보여주는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투자적인 관점에서 매력 점수를 크게 주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 올라갔다면 또 모르겠는데 오늘 이슈로 급등을 또 했었던 그런 네, 상황이고 그렇죠. 원익큐 말고도 다른 종목군들도 오늘 10% 20% 급등한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에서 보자면은 좀 글쎄요 의견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슈에 관심은 가지되 이 종목에 대한 뭐 추종 매매는 섣불리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임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컴투스가 새로운 게임을 10월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카이랜더스라고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뭐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흥행이 예상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주가의 상승도 끌어올려 줄까요? 네, 흥행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스카이랜더스 IP가 북미에서 흥행을 했었던 IP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IP를 쓴 게임은 최소한 중박 이상은 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의 반등은 설명, 이유 있는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머너즈 워라는 기본 게임이 이제 세계 대회를 정기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2라든지 아니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e스포츠의 위상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게임주의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보는 게임주는 이제 긍정적입니다. 근데 게임주가 궁극적으로는 대형사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게임주의 주가에 큰 원동력이 되고 실적을 주는 것은 결국은 대작 한두 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은 거의 보조 역할이고 뭐 검은 사막의 펄어비스라든지 아니면 리니지 M의 NC소프트라든지 서머너즈의 컴투스라든지 이렇게 대작 게임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런 대작을 뽑아낼 수 있는 건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예요. 그리고 몇 개의 게임이 안 된다 해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또 대형사죠. 중소형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대작이 안 됐을 때 펀더멘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결국 살아남는 건 대형 게임주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구간에서는 모바일 게임의 좀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컴투스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견 좋아요 찍어도 되는 거죠? 네, 역시 좋아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종목 살펴봤는데요. 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종목은 좀 더 갈 수 있겠는데 하는 쪽 있다면 하나만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요 의견 오늘 3개 정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종목은 사이드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두 종목 중에 하나인데 컴투스는 제가 지난주에 요 다음 시간에서 제가 긍정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세계를 좀 토픽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두 종목 모두 눈여겨보도록 하자고요. 자, 3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고요. 안신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하면서 231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강한 반등세가 연출되면서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요.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코스피는 2320선을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마감 분위기 근처 와서 좋고요. 0.68% 상승 탄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5%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816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는 10일 거래일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종목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대형 IT주 일단 좋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상승하면서 오늘 지수를 뒷받침해줬습니다. 삼성전자가 48,500원까지 회복되는 모습 1.78% 두드러진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우선주도 비슷한 수준의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감리 이슈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동반 강세가 연출되고 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96%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만 원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탄력을 보여주는 건 신라젠입니다. 11.39%의 강세 76,300원까지 올라왔고요. 나노스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10% 넘는 강세 흐름 9,24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HLB까지 10만 4천 원 돌파하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8월 31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세로 출발한 두 지수였는데 오후 들어 반등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0.39%까지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2320선을 돌파한 점이 두드러지고요. 코스닥은 1.56% 더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습니다. 817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지수 상승 동력을 줬고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점도 동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러브콜을 외쳤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0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 발표 이후 매수로 전환하면서 1,000억 원 가까이 매수 물량을 키웠고요. 하지만 기관은 엇박자를 탔습니다. 1,210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도 341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쌍끌이 매수가 연출이 됐습니다. 외국인 909억 원, 기관 1,0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하지만 개인은 엇갈렸습니다. 개인과의 수급 싸움이 치열했네요. 개인 1,935억 원의 매도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탄력 좋은 코스닥을 강세장으로 이끈 시가총액 상단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주가 맑음인데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제약바이오주의 비중 확대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신라젠이 장중에 14%까지 급등을 했고 마감 분위기는 11.24% 일부 상승분을 반납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나노스 이틀 동안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9,0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단은 아니지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마감 분위기도 궁금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 오름세 46만 원까지 다시 회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계부담 완화 기대감도 있지만 이와 함께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 기대감도 동반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분위기 좋았네요.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